안녕하세요. 종가마스터TV의 홍수상입니다. 2월 7일 일요일 종가매매 내일 관심주 영상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좀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 차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박스권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박스권이 끝나고 이런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위에 아니면은 아래로 움직이겠죠. 그런 상황을 좀 봤을 때 저는 요번에 이번 주 이렇게 수요일에 있을 옵션이 끝나고 구정이 지나면은 2월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21선이 이제 누워서 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61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격도가 이제 많이 좁혀질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방향을 좀 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총 상위 뭐 1, 2등 형제주들 중에서 뭐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든 아니면은 2차전지 뭐 LG화학이든 삼성 SDI가 움직이든 아니면은 자동차 관련주 얘네들이 먼저 움직이든 간에 이렇게 뭐 각 섹터별 1등주 중에서 신고가를 먼저 두드리는 종목들이 나와야 됩니다. 먼저 문을 좀 두들려요. 한 번에 뚫을 수는 없고,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좀 와주는, 현대차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좀 이렇게 와주는 모습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그게 현대차가 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먼저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하나, 두 개 나타난다고 하면은 방향을 튼다고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시장 내용은 좀 그렇게 보고, 지금 내용 주변 증시 자금 동향에서도 그렇게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받고 하지만은 고객 애탁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66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월요일 날은 또 자금이 또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신용 같은 경우는 조정받으면서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일주일, 이주일 더 받으면 더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좋다. 여기까지 그냥 장 내용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바로 이어서 이제 개별적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먼저 그 현대 기아차 관련해가지고 뉴스를 하나 나온 게 있죠. 이런 뭐 F카 믿고 투자했는데 뭐 1조 8 1조 8천억 베팅한 개미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애플 기아 협의가 잠정 중단이 됐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 투자를 할 때는 이제 1월 말이 돼서는 2월 초에 분명 약속했던 그 공시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벤트로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거죠. 뉴스 공시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요 처음에 1월 8일이죠.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이 풍문에 대해서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재공시 일정이 내일이죠. 그래서 내일 할지 아니면은 모레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내용이 나올 겁니다. 현대차 측에서.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내용 뭐 특별한 거 없을 거예요. 특별한 당사는 뭐 지정되는 뭐 해가지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 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좀 약세를 예상을 하죠. 그래서 그 라인을 여기를 테스트를 할지 아니면은 이탈을 해서 좀 더 내려올지는 모르겠으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술적 반등을 예상할 수 있는 매매도 가능하시고, 신규 입장에서도 좀 깨지면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메리트 구간에 이렇게 올고 하는 거죠. 이 구간을 이제 저런 뉴스 때문에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다 던져서 팔아버리고 장을 떠나는 거고, 이거를 저같이 기다렸던 사람은 내일이나 모레까지 좀 이어지는 어떤 하락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발을 한 번씩 슬쩍 한번 담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현대차가 상반기 그 다음에 뭐 하반기까지도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3월 달에 이제 아이오닉 5도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돌려줄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돌려줄 거라는 기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일정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신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훨씬 더 관망합니다. 보수적으로 보고. 왜냐면 기존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는 이제는
훨씬 더 관망하면서 보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나 글로비스도 내려오면은 확인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천천히 매매하는, 지금은 이제 급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벤트가 지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분명, 그리고 애플 기아 협업 관련해서도 별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대형주는 그렇게 하고, 대신에 걔네들 말고 이렇게 애플 기아 협의가 점점 중단된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급격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형테크, 상신브레이크, 아진산업, 화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일 만약에 종목이 좀 이렇게 등락률이 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은 그냥 단타는 가능한 거예요. 단타. 할 수 있으신 분들만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형테크 같은 경우가 지금 금 아직 단일가가 안 풀렸죠. 내일까지도 단일가 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일가가 막 10% 이상, 20%까지 밀리면은 낙폭과대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난 것도 아니고 저런 뉴스만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밀어버리면은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냥 기술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한 20% 정도, 15% 이상 하락을 하면은 해볼 만한 거죠. 왜냐면 월요일도 이렇게 금요일도 밀리지 않았습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지금 단일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하루 이틀 갔지 않았습니까? 월요일까지도 만약에 같이 한다고 하면은, 만약 밀린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뭐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 좀 많이 밀렸을 때 15% 정도 이상 밀렸다고 하면은, 아니 10% 이상 밀렸다고 했을 때는 한 번쯤 이렇게 낙폭과대로 한번 접근을 가능해보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아진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그렇게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좀 될 것 같다. 기존에 이제 그 많이 올랐던 애들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단기죠. 단기 초단타로 해서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월요일 날은 어떤 종목을 좀 매매를 할 거냐라고 좀 봤을 때는, 먼저 PB파마 신규 상장 종목인데 굉장히 거래량이 높고 단기 매매를 했을 때 좀 먹을 게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원종합개발이죠. 얘가 아마 저게 풀립니다. 단일가가 풀려서 월요일부터 이제 거래가 가능할 텐데, 그동안에 이제 묶여있던 부분들에서 이제 추가 상승을 다시 한번 보는 거, 그 다음에 신라소미도 마찬가지고, 인터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지금 자동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몇 가지 지금 주목받는, 주식이 있는데, 종목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YIK, NCN, 그다음에 원익큐브는 그쪽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뭐 반도체 관련이라고 그냥 묻고, 그다음에 사마 넥트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OTT 서비스를 이제 주로 한다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뭐 뉴스 때문에 갖고 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있다,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는 같이 좀 천천히 좀 보면서 이제 확인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라고 해서 성한 뭐 코이지 같은 게 있는데, 이재명 관련주는 지금 너무 많이 여러 종목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볼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통신 관련된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바닥에서 약간 좀 꿈틀꿈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각자 보시고 난 다음에, 이게 좀 될 건지 안 될 건지 매매가 가능하시면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택 관련해서 지난주에 일단 2월 5일날, 재료가 터졌죠. 재료가 나왔습니다. 재료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시세는 다 냈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설거지가 나오는지 2차 아니면 3차까지도, 왜냐면은 정책 같은 경우 계속이 진행이 되니까, 그날, 금요일날 뉴스가 나온 다음에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하락폭이, 그 변동폭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은 또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시간 지나고 난 일주일, 이주일 후에는 다시 움직일 수가 있다. 고려시멘트, 삼표시멘트, 그 다음에 코론 글로벌, 하치 같은 거, 뭐 한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PB 파마 요거 좀 볼게요. 자, PB 파마가 금요일날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 그런 것보다도 일단 기본적으로 월요일날 상장하자마자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저점을 찍고 나서 자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사람들의 관심을, 시장의 주목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날 혹시라도 이제 변동폭이 생긴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예상하는 거는
31,500원. 31,500원 보다도 한 31,000원 정도로 볼게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 요 정도? 요 정도까지 일단 전으로 내려오면 잡아서 한번 다시 여기 전고점까지 한번 기대해 보는.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으니까 한 35,000원 많이 올라오면은 뭐 여기까지 보는 거죠. 이런 밴드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를 한번 해줬으니까 월요일 혹시라도 내려온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정도 이렇게 반등 구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굉장한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뭐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월요일 날 단기 매매. 그 다음에 신원 종합 개발 같은 경우도 단일가가 지금 하루 이틀 3일 해가지고 3일 단일가 종목을 하고 오는데 월요일 날 이제 풀립니다. 그 전에 먼저 상한가도 가고 등락폭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단일가 3일을 했는데 요게 이제 풀리고 났을 때 금요일 날 못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얘가? 그렇기 때문에 잠깐적으로 약간 좀 하락도 할 수 있죠. 이제 그 정도 내려온다고 하면은 6,400원 정도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제 한번 시세 한번 다시 한번 기대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은 뭐 7,500원도 보는 거고 7,000원도 될 수가 있고 힘을 내줘야 됩니다. 여기서 반등하고 올라가 주는데 거래량이 이제 좀 발생을 하면서 올라가 줘야지 따라가는 거죠. 근데 거래량 안 따라오면은 적당한 선에서 매도하고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터파크 인터파크보다 신라섬유를 먼저 볼게요. 신라섬유도 똑같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하루, 이틀, 3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 단일가에서 거래될 때도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변동폭이 크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33,000원 정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얘도 월요일날 손절 라인 한 32,000원 정도 32,000원 정도 잡고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일단 시세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은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제 드디어 가는 거에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은 3% 이상에서는 다 입절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인터파크죠.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거래량이 좋았다. 그리고 장중에 마감을 하는데도 보통 시세 한번 내면은 좀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그러지 않고 그래서 위에서 마감을 한 그런 모습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재료는 둘째치고 일단 이런 거래 형태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월요일에도 혹시라도 시작했을 때 뭐 갭상승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동일호가에 시작할 수도 있고 뭐 개파라고 시작할 수도 있는데 어느 방식으로 시작하든 상관없는데 만약 갭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린 갭상승을 하면은 물량을 일단 절반 이상은 그냥 내놓는 겁니다. 내놓고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내려오면은 그때 라인 잡고 해서 진입을 하는 거고 동일호가는 지금 진양하면 관망하면서 보시면 되고 만약 개파락을 했다. 개파락을 해가지고 내려오면은 하락이 계속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행보 1분, 2분, 3분 정도 행보를 하면 그 라인 저점을 잡고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을 했을 때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하려고 합니다. 항상 지금 보는 거는 다 단기 매매 형식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단기 매매 종목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YIK도 지금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거래가 이렇게 늘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관련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지금 손절선 이 정도 잡고 난 다음에 매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7,180원 이렇게 잡았는데 요거 전후로 해서 얘가 크게 뭐 이렇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조금씩 잡아보면서 이탈을 해가지고 손절 뭐 이렇게 뭐 마이너스 뭐 1%, 2% 넘어간다고 하면은 자르면 되는 거고 여기서 그러면 손절선은 짧고 손절선은 여기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하시면은 손절 라인은 짧고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먹을 거는 좀 많은 이런 종목을 지금 단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NCN 똑같은 거죠. 반도체 관련 NCN 얘도 마찬가지고 상방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밀리면은 손절선은 한 6,200원 정도로 잡고 여기서 매매를 했을 때 손절선은 좀 짧고 위로 올라간다 면 좀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면은 나쁘지 않을까 그런 거 보고 그다음에 시그네틱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봐주시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메탈라이프도 지난주에 상한가를 한번 갔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전후로 해서 한번 매매 한번 진행해 주시고 33,000원을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자른다. 자르고 나서 다시 본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손절 라인은 크게 크지 않고 반등한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익큐브하고 지금 원익큐브하고 제일제강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원익큐브 먼저 보면은 기존에 올라와서 이제 저항 상황 받았던 부분에다가 딱 붙여놨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여력에 지금 출발선에 지금 온 거예요. 출발선이 좀 왔기 때문에 내일 뭐 갭상승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거죠. 이런 종목들. 근데 올라갈 때 거래량이 좀 받쳐주면은 근데 시장에서 주목받기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안 따라온다. 거래량이 안 따라오면은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얘하고 동일한 전략으로 좀 봐야 될 게 제일제강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얘도 한 4일 전이죠. 종가상 여기 33,000원 정도에 3,300원 정도에 넘지를 못했는데 오늘 소폭 어제 금요일날 여기 근처에 갖다 댄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출발선에 지금 위치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왜 갖다 놓겠습니까? 여기를 돌파하려고, 상황이 만약에 월요일날 좋다고 하면 돌파를 하려고 하는 건데, 돌파하려고 할 때 이러한 거래량보다는 높게 나와야 된다. 여기보다는 높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와야지만 좀 의미 있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서울전자통신 이날이죠. 여기 12월 8일 날 여기를 지금 뭐 동전 주기는 한데 여기를 크게 이탈하잖아요. 지금 21선도 여기 올라오고 위에 계속 올라갈수록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 한번 이 부분들을 이렇게 뚫어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고 이런 거는 이제 소액으로 해서 지켜보다가 접근을 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미있게 매매를 한번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쌍용정보통신 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 하나 지지선 하나 잡고 너무 떨어지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 요런 라인 이탈하면 안 되겠죠. 여기 요 라인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정도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콤텍 시스템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 여기를 좀 돌파를 해주는지 이런 부분을 돌파를 해주는지 한 1635원? 한 1630원이라고 할게요. 이 정도.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지, 돌파했을 때 거래량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태종텔레콤 장대 운봉하고 난 다음에 바닥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지지라인 뭐 이렇게 잡고 그러면은 손절 라인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손절 라인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보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종목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당분간은 뭐 요거 말고도 이제 뭐 매매하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뭐 다른 사람들처럼 매매하는 종목을 따로 있습니다. 뭐 그렇게 숨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거는 좀 보시면서 단기 매매에 대한 접근을 좀 시장에 어떻게 흘러가시는지 이렇게 보시면서 저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뭐 이런 종목 한번 아침에 봐주고 여기까지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목이 바뀌면은 어떤 종목이 나올까 그거는 또 월요일 날 끝나고 나면은 종가 매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종목들 같은 거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댓글 달을 수 있는 거에 한해서는 이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